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게 현실이죠. 무수하게 바라보는 현실들. 진료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경철 원장이 시골 의사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이전부터였습니다. 90년대 말 그는 인터넷에 시골 의사라는 필명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꼬드기는 나쁜 사람들을 향한 거침없는 목소리로 그는 개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대놓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내부 거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할 때 그걸 직설적으로 생방송으로 제가 그걸 문제 제기한 적도 있고 그랬었죠. 어떤 분들 그걸 두고 뭐 개미들의 수호신 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약간 이제 치기도 있었고 그때는 좀 젊을 때니까 약간 독수리 오형제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차라리 코스닥위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등록 업무 자체를 중단하고 전원이 잠수해버리면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앞으로 조만간에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지금도 호요식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재테크의 고수, 주식의 귀재. 이런 화려한 수식어를 몰고 다니던 그가 돌연 객장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유혹들이 많았죠.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만약에 뭐 그런 자문업이나 뭐 그와 관련된 일들을 했으면 아마 한 몇 년 전에 그런 걸 했으면 글쎄요. 내가 진짜 배운 지식은 의학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작은 체득값들이라면 그냥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그냥 뭐 좋은 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현재 박경철 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로 한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완벽한 표준으로 방송을 하시죠. 그렇지. 완벽한 표준으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철의 경제 그의 경제 분석은 입체적이면서도 예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보면 이익의 균형에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 이슈를 두고 던지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이 결과를 두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논란이 있으니까 협상 잘못해서 물러나라고 한다면 해병대 자원 입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해병대 얘기는 왜 하셨습니까? 또 요즘에 그 이슈가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요즘은 뭐 해병대 못 다녀오시는 다들 무슨 고해성사처럼 여기시나 본데요. 지나치게 성장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바로 다음날 다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실컷 먹자. 그러면서 우린 살을 빼자. 뭐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것처럼 들려서 좀 난감하네요. 각종 경제 주간지를 포함해서 현재 쓰고 있는 고정 칼럼만 20여 개입니다. 그는 시장의 정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짜 이게 뉴스에는 크게 다뤄지지 않지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살려면 그러면 이게 너무 큰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그런 논쟁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네. 옛날에 개발 시대 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막 달려오던 것은 비교적 잘했잖아요. 저 앞에 미국, 일본, 유럽 막 앞서 달리고 있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었고 볼이 고개 넘기던 시대에 저 뒤통수가 막 까맣게 점처럼 보이는 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맹렬히 따라가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넘어져. 일으키고 부축하고 괜찮나 하면은 못 따라잡잖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죠. 가다가 또 누가 호루라기를 불잖아요.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남이가 이제 통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제일 앞쪽 그룹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앞에 G20 앞에 왔다고. 그럼 이제 앞에 왔는데 그 앞에 뭘 따라잡습니까? 다 따라잡았다면서 길을 고민해야죠.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따라잡는 방식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제 논쟁을 해왔다면 이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길을 이제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가자. 유러피안 모델로 가자. 아니면 아메리칸 모델로 가자.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 아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확산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논의를 하는 사회가 건강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논의 자체가 봉쇄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논의를 하면 혹시 옷이 좀 빨간색.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시각으로 한쪽의 논의가 봉쇄가 되면 이제 발톱이 쓰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편하게 잘 살았을 건데 왜 이러고 사십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왜 이러고 사십니까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한국 사회에서요. 기회를 가지면 가질수록 안으로 한 발 조금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너서클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부조리한 구조는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조정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회 속에 10%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엘리트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10% 정도는 이 시스템에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지만 않고 이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만 바뀐다. 네.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어진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회피해야 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려고 생각하면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투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외면 비겁자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보통의 용들은 하늘로 올라가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꿰뚫어보는 그야말로 용 빼는 재주를 가진 박경철 원장은 혼자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개천에 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부른 저녁이었습니다. 술을 한 잔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는 딜절 그만답니다. 참, 저는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는 못 삽니다. 대신에 제 단골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메뉴는 청국장입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의외로 재밌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예. 다. 오늘 하루를 비워놨기 때문에 야, 신난다. 두 분 없으면 부담스러운데. 이효리 씨 온 날 있는데 그날 오셨으면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효리 씨는 아시죠? 이름이 이상하네요. 이효리 모르시죠? 이효리 모르세요? 모르시죠? 강호동 씨는 아셨죠? 예, 알았죠. 씨름 선수. 유재석 씨는 아시고. 예, 알죠. 강호동 씨, 유재석 씨는 아시고. 예, 근데. 저만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럼 그 말씀 하시죠. 한겨레 20일 표지 모델로 한겨레 20일 표지 모델로 나오는 걸 저를 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안 교수님 때문에 못 삽니다.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몸무게가 100kg였거든요.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0.1톤. 고등학교 이후로 거의 항상 그 몸무게였는데 제가 가진 제일 콤플렉스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1번으로 타도 삐 올리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내려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막 사로잡혀서 결국은 제가 내릴게요 하고 내리고 말거든요. 제가 이 자격지심 그리고 컴플렉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황정민 씨라고 영화 배우인데 아주 잘생긴 배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황정민 씨는? 네, 그리고 박건영 씨라고 이제 뮤지컬 배우 잘생긴 분하고 저하고 이제 세 명이서 가서 소주를 이렇게 먹었는데요. 옆 테이블에 술이 너무 취하신 분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연예인 별거 아니네. 연예인도 뭐 못생겼네. 그런데 갑자기 황정민 씨가 벌떡 일어났더니 우리 제동이 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3명이었는데 누구를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건 어떻게 단정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겠다. 나는 내가 느끼는 컴플렉스도 있지만 저 사람은 이게 컴플렉스일 것이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